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크리에이티브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크리에이티브 게임을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멀리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저희 방송은요,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이지 무슨 여기다 제가 뭐 긴급이다, 충격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 따라서 국민 여러분을 현혹하거나 선동질해서 돈 벌자고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원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들 생각하지 마시고 제 방송이 내용이 있다, 같이 들을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 주변에 알려주셔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북한의 미사일에 사용하는 고체 연료 실험을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고체 연료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알루미늄이란 금속이 있죠. 그 알루미늄을요 아주 극미립 상태로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말 상태로, 즉 밀가루처럼 그렇게 작은 알갱이로 이렇게 분말 상태로 만들게 되면요, 그것이 폭발적인 폭발력을 갖게 되는 고체 연료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우리 비밀 공작망에 의거해서 지나간 벌써 몇 년 전에 입수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경우는 대기권을 뚫고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진입을 할 경우에는 탄두에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너무 뜨겁게 달궈지지 않게끔 냉각제로서 쓰여지는 그런 특수화된 금속이 있습니다. 합금이 되겠고요. 비밀 처리된 그런 가공 원료들을 이미 입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아무 조치도 못했을까요?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는 2017년도 초반에 그런 것들이 입수가 되었어요. 이후에 서훈이 국정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국정원 무슨 개혁발전위원회 만들어서 국정원을 갖다가 난도질을 했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귀중한 공작 첩보 내용들은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또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간에 서훈에 의해서 다 묵살되었습니다. 자, 당시 우리 공작 첩보망에서는 이 고체 연료의 근간이 되는 이 알루미늄이 어디서 생산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지시만 내리면 그 알루미늄 고체 연료를 만들어낸 그 공장 시설을 완전히 화재를 가장해서 부셔버리든지 아니면 북으로 싣고 가는 운반하는 차량이 됐든 간에 아니면 뭐 선박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중간 단계에서 폭파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내부적으로 서훈과 같은 밀정, 서훈 같은 간첩들이 그 조직 내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무산되었었습니다. 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나간 5년 동안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도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액체 연료를 담으면 뭐가 어떻다, 고체 연료를 담으면 뭐가 어떻다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거는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적들이 그러한 물질을 수중에 가질 수 없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한 일들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정보기관과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와도 허구한 날 NSC 회의나 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는 안 될 일이죠. 저는 지금 북한이 이 고체 연료 실험에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고체 연료를 이미 모 지역으로부터 구매를 하고 그 모 지역의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 모든 것을 퇴직한 이유지만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려준들 또 아마 우리 후배 공작관들은 그것을 아마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엔 못했습니다. 아내 간첩들의 방해 책동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이 비밀 공작 사업을 하고 저게 이 어떠한 도발 의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좌절시키고 꺾어버리려면요. 그 도발 원점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요. 그들이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도발 원점과 협조 원점들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는 시설을 폭파, 화재로 소실시켜버리거나 관련된 인간들을 납치, 그 다음에 살해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거나 해체시켜버리는 이런 일련의 비밀 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끝이 어떻게 된다? 죽음으로 끝난다. 이러한 값진 교훈을 심어줘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가에서 부여한 그 권한을 가지고 그동안 그 흔들고 다니던 그 신분증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똥마패다 혹은 개마패다 그랬는데 그 개마패 흔들고 다니면서 해외에 가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이 오직 국내에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또 의기양양하게 국민 위해서 군림했던 우리 과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린다 하더라도요 앞으로도 그 잘못된 과오를 시정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는 것이 사람이지 과거와 늘 같은 것을 답습하고 산다면 그거는 짐승보다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 귀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고도 내부에 있는 북의 첩자들로 인해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될 수 있는 방향 또 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현재 지금 웬 CBS 기자인지 나와서 국정원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뭐 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유튜브에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김모가 됐든지 박모가 됐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요. 국가의 비밀 정보 기관이 즉 비밀 공작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제대로 된 그런 공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아직도 중간급들 인사를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국가정보원. 전 도대체요. 국가정보원으로 가신 분이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외무고시를 붙고 외교부에서 뭐 출중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정도 능력인데 어떻게 국가정보원이 됐을까?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을 임명받았을 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면 내가 거기에 가서 제대로 된 내 역할을 국가와 민족과 역사 앞에 완수할 수 있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 자신이었을 텐데 그 정도도 구분을 못했을까? 지금 국가정보원장을 부임한 지 반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해놓은 건 없어요. 인사도 아직 제대로 못 끝냈다고 하니까. 근데 조직 장악을 저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밀 업무를 하죠? 더더군다나 목숨 걸고 가서 뛰어야 되는 비밀 공작 업무인데, 그럼 과거에 박정희도 했고 서훈이도 했고 임동원이 같은 자도 하고 이종찬이도 했으니까 나라도 못하겠느냐? 물론 MB 때 원세훈 같은 그 비정상적인 인간도 있었지만, 그러면 과거의 못난이들도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거 정말로 안 될 얘기죠. 아니 어떻게 국정원장이 됐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자리는요, 죽음과 맞바꾸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국가 체제 보위를 위해선 가장 먼저 살신성인해야 될 자리가 바로 국가정보원장인데, 아니 여지껏 비밀 공작 사업 하나 해내지 못하면서 인사 문제 하나 완결을 못하는데 그럼 무슨 국가정보원장 자리를 한다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김규현 현 국정원장은요, 빨리 자리를 내놓고 강고린 무장 출신들로 안 치거나 빨리 인사쇄신을 해야 돼요. 그거 보니까 원장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장이라고 한들 거기에 공작 기본계획서 써서 북한하고 정말로 비밀 공작 사업 해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내 차장이 됐든 해외 차장이 됐든 뭐 국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러면 비밀 정보기관, 비밀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그 특수기관에서 우리의 주적인 북쪽 아이들과 한번 대치도 한번 안 해보고 만나보지도 않고 또 그러한 비밀 공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서도 안 써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업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이 지금 고체인력 개발하고 뭐 저렇게 미사일을 갖다가 갈수록 미사일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고 저렇게 까불어 대는데 저거 어떻게 됩니까?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 마약, 미조지폐, 암호화폐 제거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을 상하지 않게끔 조심들 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기 비옵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